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자, 단칼에 끝내는 투심 읽기 6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은 현상유지 편견이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 내 것이 되면 달라지는 소유 효과와 손실 혐오가 불러오는 현상유지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귀찮은 것을 싫어하죠. 그리고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 유지 습성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러한 심리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소유 효과라는 겁니다. 데니얼 카너먼은 머그컵 실험을 통해서 이를 잘 풀어내고 있는데요. 실험을 했습니다. 자,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을 공짜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머그컵을 받은 학생들에게 얼마면 팔겠느냐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면 팔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는 컵을 주지 않고 어느 정도의 가격이면 이 머그컵을 살 거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래가 성립했을까요? 이 실험의 결과가 재미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공짜로 내 소유가 되어버린 머그컵에 애착심이 생겨가지고 작게는 2.5배에서 많게는 17배까지 더 높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반면에 머그컵을 사려는 학생들은 이렇게 비싼 가격의 머그컵을 살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매매가 불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공짜로 얻은 머그컵은 얼마에 팔던지 항상 이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를 아주 높게 불렀어요. 왜 그럴까요? 내게 되면 달라집니다. 내가 간직한 대상에 관해서는 후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자, 우리가 중고장터에서 어떤 물건을 팔고 나면 조금 시원섭섭하죠. 사람은 타인에게 내 물건을 양도할 때 어느 정도는 잃는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빼앗긴다는 감정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내 손때가 묻은 대상에는 애착심이 생깁니다. 이게 소유 효과예요.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어떻게 하죠? 자, 고객님 일단 한번 써보시고 필요 없으면 돈은 안 내셔도 됩니다 하고 무료로 대여를 해주죠. 여기에는 소유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도 개입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심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실생활에서 나에게는 필요가 없는데 남 주기는 아깝다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창고에 20년, 30년이 넘어도 쓰지 않는 물건이 쌓입니다. 쓸모없는 것들을 처분하지 못해요. 우리네 부모님들은 힘든 세상을 견뎌왔기 때문에 아끼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써먹겠지 하고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 때때로 이러한 심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향하기도 해요. 내 자식에게는 더 나은 것을 주고 싶고 내 자식에게는 더 나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간섭을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선을 넘고 아이를 울리고 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애착심이 도를 넘기면 서로가 힘들어져요. 이러한 심리를 투자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내가 손실을 내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가 불투명한 주식이에요. 계속해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지를 못해요.
여기에는 본전을 찾고자 하는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지만 소유 효과도 한몫을 합니다. 내가 한번 인연을 맺은 주식은 그래서 웬만해서는 팔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순환 배치를 합니다. 소유 효과로 인해서 또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무지를 옮기게 합니다. 사람들은 관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꺼리는 것은 우리의 천성이에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구관이 명관이다. 또 쉬쉬하는 습성, 이러한 것들이 모두 현상유지 편향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귀찮은 걸 정말 싫어해요.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고 있는데 소변이 마려워요. 근데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민기적 거리다가 최후의 순간에 화장실로 가죠. 이 작은 생리적 욕구 하나 해결하는 것에도 귀찮음을 느끼는데 하물며 다른 것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자, 나이가 들면 보수적으로 변한다고 하죠. 당연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만들려면 과거의 관성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돼요. 지금까지의 익숙함을 버리고 낯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유지 편견은 손실 혐오와 소유 효과의 합작입니다. 그래서 상승 효과를 가져와요. 이와 더불어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또 한 가지 요인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판단을 포기하고는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은 어떠한 경우에는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큰 병이 났다고 할까봐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판단을 포기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심리적 편향은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일단 내가 한번 산 종목은 웬만해서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경제 환경이 바뀌고 업황이 달라지면 내 포트폴리오에는 분명히 시대에 맞지 않는 주식이 생겨납니다. 전도 유망한 종목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데 잡초가 되어버린 주식을 매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현상유지 편견도 강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 결정이 복잡할수록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게 적을수록 그저 가만히 있게 됩니다. 최악의 순간까지도 그냥 내버려둬요. 올해 상반기까지 젊은 층을 사로잡았던 암호화폐를 한번 보세요. 최고점인 8,200만 원인가 그쯤에서 떨어져 가지고 3천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났다가 지금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로 올라왔어요. 자, 이 기간 동안 트레이딩에 몰두한 많은 젊은이들이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여전히 다수가 남아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냥 트레이딩 하면서 짭짤한 수익이나 보겠다는 거예요. 이 까닭을 지금까지 살펴본 인간의 심리에 대입을 하면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됩니다. 가열차게 솟구칠 때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에 매몰이 되어서 팔지를 못합니다. 내려갈 때도 못 팔아요.
지금 팔면 혹시나 바닥에서 파는 것이 아닐까 하고 착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간의 약점들, 즉 본전 심리, 자기 과신, 앵커링, 손실 혐오, 소유 효과, 이러한 감정에 압도되어서 판단을 포기를 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죠. 사람은 자기의 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주변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비워내야만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있는데 이미 꽉 차버려가지고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로지 몸소 경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더라도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버블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금세기 초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5,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거의 80%나 북락을 했습니다. 당시 야후의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은 무려 800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800년이 지나야만 겨우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대중이 야후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명함도 내밀 수 없었던 구글이 시장을 평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솔본으로 바뀌었죠. 당시 2,000원이었던 주가는 반년 사이에 150배나 뛰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위치로 급전직하했습니다. 천리안, 엠파스, 골드뱅크 기억들 나시죠?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